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합니다. MBC는 현재 답보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지불 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을 먼저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신중한 협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리한 내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 5명 중 4명, 80%가 공감했습니다. 반면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높았고 보수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80%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의 대규모 현금 투자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73%는 수용 반대 의견을 냈고 수용 찬성 의견은 17%에 머물렀습니다. 연령과 지역,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대다수가 시간 무관, 불이익 최소화를 주문한 건데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등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에 양해각서 수정안을 새로 전달하고 교착 상태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국익에 해가 되는 타협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한 상황.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관세 협상의 중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미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마주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논의 진전의 기회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또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남북 관계를 적대에서 평화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요. 통일이 필요하고 남북이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다만 10대와 20대 학생층에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도 되지 않아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로 필요하지 않다 47%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에서 29세에선 38%에 그쳤지만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군으로 분류해도 학생들이 느끼는 통일 필요성이 39%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54%로 공감하지 않는다 4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뜻하는 엔드 이니셔티브로 남북 관계를 적대에서 평화로 전환하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58%, 그렇지 않다 36%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 권역별로는 광주, 전라, 강원, 제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18에서 29세와 70세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 대전, 충청, 서울에선 평화 전략이 타당하지 않다는 부정평가가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3.9%,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29일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한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9일 입국해 한국, 중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방한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한 뒤 28일 일본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자 아베로 불려온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당선됐습니다. 오는 15일 국회에서 치러지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유력합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결선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두 후보의 얼굴엔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高市早苗君をもって当選者と決しました。 자민당 사상 첫 여성 총재 탄생 소식에 거리엔 호외가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당선이 유력시됐지만 다카이치 총재를 향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보수 성향 의원들의 표 집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1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서 총재직을 거머쥔 다카이치 사나에는 1993년 32살의 나이로 중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 10선 의원입니다. 자민당 유력 인사 중에선 보기 드문 비세습 정치인으로 자수성가형, 노력형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다만 초선 의원 시절부터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고 아베 기시다 내각 당시 강요로 재임하면서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등 극우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엔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竹島についてもですね、本来でしたら竹島の日堂々と大臣が出ていったらいいじゃないですか。 정책 측면에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은 다카이치 총재는 선거 기간 내내 강한 일본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와 무기 조달 비용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5일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일본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지만 야권 분열로 인해 제1당인 자민당 총재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는 과거 한국 등을 향해 기어오른다는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현직 강요 신분으로 꾸준히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정상 간 셔틀 외교로 모처럼 훈풍이 돌던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지영 특파원, 예상대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면 한일 관계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해온 전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조금 전 당선 기자회견에선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적시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만약 총리로서 올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된다면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12년 만이 됩니다. 그 외 독도 문제, 또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관해서도 강경한 입장과 발언을 고수해온 이상 과거사 문제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단 말이죠. 안보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 섣불리 한일 관계를 흔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재 본인도 지금부터가 진짜 큰일이라고 말했듯이 새 총재의 앞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소수 여당인 이상 정국 운영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또 이시바 내각이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문제에 일단락을 지었다곤 하지만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고스란히 차기 내각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카이치 본인도 한국과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섣불리 양국 관계를 흔들 만한 언행을 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청이 소녀상을 철거 이전하라고 통보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로 옮겨도 미테구에 새로 생긴 규정 때문에 소녀상은 2년마다 철거와 이전을 요구받는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끈질긴 외교적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의 마지막 날, 소녀상 곁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미테구청은 오는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테구는 공공장소 예술작품은 2년 뒤 철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최근 새로 만들었습니다. Ich finde es sehr wichtig, dass eine Statue, die an ein so wichtiges historisches Ereignis erinnert, 인근 주택조합 사유지로 이전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갈 곳을 찾아야 합니다. Wir befristen dieses Angebot auf 5 Jahre und schauen, ob alles gut läuft. 보다 못한 베를린의 한 구의회가 지하철역앞 공공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역시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Es gibt ein Gesetz, das besagt, dass temporäre Kunst, was die Friedensstatue offiziell ist, nur 2 Jahre. 베를린에 자리 잡은 지 5년. 소녀상은 떠돌이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론 일본 정부가 지목되기도 합니다. 취재진은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없애기 위해 독일 정치권 곳곳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소녀상을 받아들이자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던 스테글리츠구 요안나 마르텐스 구의원. MBC 취재진에게 주독 일본 대사관이 소녀상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결의안 채택 직후에 미치코시노 주독일 일본 대사가 스테글리츠 구청장을 직접 만났다고도 폭로했습니다. Also ich persönlich nicht. Ich weiß, dass unsere Bezirksbürgermeisterin schon Besuch hat. 일본 대사가 구청장을 만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구청 측은 만남을 부인하진 않았고 일본 대사관은 이에 대한 MBC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베를린 시장이 작년 일본에서 외무상과 회담한 뒤 철거 압박이 더 커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소녀상 문제는 민간의 일이란 입장이고 여성가족부는 외교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판단 이유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고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의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렵다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는데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방통위에 유선과 팩스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렸는데 이 전 위원장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의자로서 회신 노력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나와 응원했습니다.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인 119 고시에서 수험생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청은 해킹으로 의심된다면서 사고를 인지한 지난 2일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자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구상안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석방 등의 일부 요건에 합의한 건데요. 합의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휴전의 물꼬가 트일지도 주목됩니다. 양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가까이 전쟁이 지속돼 온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주도했던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최후 통첩에 결국 응답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평화 구상안 일부를 받아들여 공격 중단과 인질 석방, 사망자 유해 송환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 논의 준비도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This is the kind of conditions need to negotiate about. It's impossible to release all of the war prisoner, the bodies or the corpse. We need months to looking and digging and remove the rubble. 협상 급진 전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이 작용했습니다.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합의하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거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 겁니다. 하마스는 일단 인질 석방은 수용했지만 핵심 사항인 무장 해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가 평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에도 폭격 중단을 요구해 가자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도 미국의 요구에 화답해 군의 가자시티 점령 작전 중단을 명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자 전쟁 휴전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가운데 하마스 내부에 지도부의 평화 구상안 수용에 심각한 이견을 보이는 세력이 있는 것은 걸림돌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보내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크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오늘 마무리됐는데요. NC가 5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가을 야구의 주인공도 모두 가려졌습니다. 김수건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5위 희망이 남아있던 KT, 9회 말에만 넉 점을 뽑아 극적으로 패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내신 역전까지 기대했는데 연장 10회 스퀴즈 번트 실패로 주자 2명이 잡혀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KT의 무승부로 NC는 오늘 비기거나 이기면 최종 5위가 확정되는 상황. 경기는 초반부터 일방적이었습니다. NC는 이래 박건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2회에도 상대의 실책으로 잡은 기회에서
김휘집이 김광현의 초구를 시즌 17호 4점포로 연결해 만원 홈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NC는 3회 이우성과 서호철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는 등 쉴 새 없이 몰아쳤고 NC 선발 라일리도 5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초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NC가 승리하면서 자력으로 5위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NC는 모레 정규 시즌 4위 삼성을 상대로 대구에서 와일드카드 1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K리그1 전북의 거스 포획 감독이 어제 경기 이후 공개적으로 판정에 불만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전북이 1대 0으로 앞선 후반 39분 전진우가 수비를 제치다 넘어집니다. 다시 보니 수비수의 발에 밟혀 넘어진 상황. 그런데 반칙이 선언되거나 비디오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전북의 항의에 잠시 경기가 중단됐고 이동준 주심은 포엣 감독에게 옐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종료 직전 제주 남태희의 극장골이 터져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포엣 감독은 오늘 자신의 SNS에 페널티킥도 아니고 VAR 판독도 없었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아들인 디에고 포엣 코치는 인종차별 반대 슬로건까지 내걸었습니다. 포엣 감독이 외국인이어서 피해를 본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경기 후 공개적으로 판정 불만을 드러낸 포엣 감독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은 연휴 이후 징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광주의 슈팅을 대구 골키퍼 한태희가 연달아 막아냅니다. 골키퍼와 수비의 육탄 방어 속에 대구는 3대2 승리를 지켜 11위 제주에 승점 6점 차로 접근했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농구에선 삼성이 무려 19개의 3점 슛으로 가스공사를 대파했는데요. 특히 주장 최현민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1쿼터부터 삼성 주장 최현민이 돋보였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확한 3점 슛을 터뜨렸는데요. 특히 이 슈팅 대단했죠. 가스공사의 압박에 고전하던 3쿼터 막판, 최성모가 어렵게 패스한 공을 침착하게 꽂아 넣어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4쿼터에도 3점 슛 하나를 추가한 최현민은 오늘 100%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삼성은 59%의 확률로 19개 3점 슛을 넣으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어제 에어볼 하나 네, 저는 에어볼이 있었잖아요. 많이 나오는 선수라. 슈터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찬스가 좀 파생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KT 문경은 감독은 4년 만에 KBL 복귀전에서 KCC를 꺾고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도 종일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영서, 중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수도권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제주도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한낮에도 선선해지겠습니다. 또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도 비구름이 들어오는 중부지방에서는 아쉽게도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는데요.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화요일에도 중부와 전북, 영남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서는 거센 풍랑이 일겠고요. 남해안에서도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흐리기만 하겠고요. 다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귀경길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동 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